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트럼프 문재인 회담에 대해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한 한국 측 언론 보도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에 합의했다. 탑다운 방식, 지금식으로 하는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에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용 특사는. 이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측의 발표문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 회담이 별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 발표문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써야 할 무슨 이 자료를 제공하는데 아주 소홀한 회담이었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언론의 보도가 아주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판을 보면 한참 뒤져야 돼요. 초기 화면에 나 있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BBC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뉴스거리가 적었다. 뉴스거리가 적었다는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언론에서도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역할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기자들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상당한 암담한 미래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론의 커다란 주목이었습니다. 즉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만들어낸 그 회담이 하노이에서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다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거의 없다.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된다. 있더라도 그것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것. 미국 관리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와가지고 지지율을 높이고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작전에서, 그 전략에서 큰 차질이 지금 빚어졌다. 특히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낮추어 보기 시작하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대는 점점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는 어디에 탑다운 방식의 강조점을 둔 게 아니고 한미 공조를 확실히 했다는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란다는 거겠죠.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깝고 핵심적인 동맹이자 친구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 안보의 핵심 축, 린치핀이다. 그러면서 아주 고딕글씨로 강조를 했습니다. 긴밀한 공조 작업이란 중간 제목을 달고 Working in Close Coordination,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대북 공조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북한 김정은과 협상 전개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였다. 미국과 한국은 올바른 여건, right conditions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여건이 충족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 옵션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올바른 여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와 경제협력과 관련된 무역 파트너십의 정진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뉴욕타임스
국제 보도에서 미국에서 가장 심도 있는 보도를 하는, 특히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도를 하는 뉴욕타임스의 이 보도 내용은 아주 축소되어 있습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판에서 이 기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한참 찾았습니다. 뭐 핵심은 이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작은 승리일 수 있는 회담이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즉 스몰 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빅딜 속에서의 스몰 딜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트럼프에게 많은 칭찬을 쏟아내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는데, 조셉 윤 북한 문제 특사였다가 근년에 퇴임한 사람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주도권을 상실한 김정은을 달래가지고 어떻게 회담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빅딜 합의와 스몰딜 합의는 요새 많이 어떻게 하면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빅터 차 CSIS의 영향력 있는 이 한반도 전문가죠. 이 사람의 견해는 미국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는 것을 딱 전제로 해놓고 그 중간 단계로서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고 플러스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는 선에서 그렇게만 하면은 미국은 제한적인 완전한 핵 제재 해제가 아니고 제한적인 제재 해제를 해가지고 그것하고 맞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 몇 번 해본 시도입니다. 그런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뭐 어떻게 동결하고 냉각탑 부수고 그 다음에 이 신고를 하면은, 신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그럼 문제는 신고 내용 엉터리였죠. 그 다음에 중유를 대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합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다 깨져 버렸습니다. 왜냐? 북한이 받아 먹고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약속 지키지 않으니까 스몰 딜도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겠죠.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것과 개성공단 해제하는 것을 맞바꾸자,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북한에 던져보겠는데, 저는 그것은 김정은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과 완전한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고 했으니까 상당히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개성공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빅터 차는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트럼프처럼 김정은에게 면전에서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군요, 즉 노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노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김정은이가 쇼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려고 한참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워싱턴 포스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번 회담에서 뉴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이라는 말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스몰 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빅 딜을 이야기할 때다 하면서 약간 스몰 딜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을 그나마 세워주었다, 이런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어제는 이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많았습니다. 수단에서는 30년간 독재를 하던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몰려났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그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미국의 그 비밀 서류를 막 세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쫓기다가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몇 년 동안 피신해 있던 아산주가 퇴거당했습니다.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영국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아마 미국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 터지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제대로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이 관심을 끄기 시작하면은 정치인은 힘을 잃게 됩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무슨 쇼를 해가지고 노벨상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국내외로 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무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꽃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